2018년 미국의 탐사 저널리즘 웹사이트 버스핏 뉴스의 한 기사가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기사는 호주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크리스틴 케넬리가 기고한 것으로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녀들이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보았다. 케넬리는 가톨릭 신자로 자랐지만 미국 버몬트주 벌링턴에 있던 성 요셉 고아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아동학대와 살인 의혹에 대해 6년 동안 조사한 끝에 그곳의 실체를 폭로했던 것입니다. 성 요셉 고아원은 1854년부터 1974년까지 120년 동안 로마 가톨릭 버링턴 교구와 프로비던스 수녀회, 버몬트 가톨릭 자선단체가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13,000명의 어린이들이 생활했습니다. 성 요셉 고아원의 충격적 진실. 크리스틴 케넬리는 이 고아원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계속해서 5년간 더 파헤쳐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고아원의 유령, 미스터리한 죽음의 이야기, 침묵의 음모, 그리고 정의를 향한 탐구. 이 책은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모은 조직이 외부의 감독을 받지 않고 오히려 특별한 지위를 얻거나 세금을 면제받는다면 아동학대는 어떤 모습일지 물으며 서문을 열고 있습니다. 사제들이 저지른 아동성 폭행으로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교회, 그들에 대한 도덕적 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케넬리는 이 고아원의 생존자들과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눈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들이고 더러운 오점을 남긴 아동성학대 스캔들이 가톨릭 교회에서 일어난 최악의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미국 보스턴 공영방송 GBH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성 요셉 고아원에서 일어난 거의 고문 수준의 학대에 대해 폭력적이고 정신나간 것이었다고 설명하며 처벌로 아이들을 계단 아래로 던지거나 창밖에 거꾸로 매달아두는 등의 일화를 상세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정서적,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했고 당시에는 이 모든 것이 외부 세계에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 전역 고아원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그녀는 이러한 유형의 학대가 성 요셉 고아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전 지역의 다른 고아원에서도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제와 수녀 모두가 학대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종과 침묵, 교회를 보호하는 문화가 포식자들, 즉 가해자들을 부추겼다고 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인 아이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그래서 그녀는 이 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책에는 셀리 데일이라는 지금은 고인이 된 고아원 생존자가 등장하는데 1944년 그녀가 6살쯤 되었을 때 한 소년이 4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들의 증언을 모으면 그들은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리기도 했고 토사물을 먹도록 강요당했으며 창문 밖이나 우물 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캐비닛이나 옷장, 다락방에 잊혀질 정도로 오랫동안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친척들이 자신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형제자매와 영원히 생이별해야 했고 성적 학대도 받았습니다. 조셉 바퀸이라는 이름의 생존자는 현재 생식기에 끔찍한 상처가 있습니다. 성 요셉 고아원의 한 수녀는 그의 생식기를 강제로 만진 후 매우 날카로운 뭔가로 그의 생식기를 베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점점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점은 고아원에 들어갔지만 살아남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생존자들은 기억합니다. 익사한 아이, 쓰러진 아이, 머리, 얼굴 등 구타당한 아이, 얼어 죽은 아이, 병든 아이 등등.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베이고, 맞고, 계단에 굴러 떨어지고, 공중에 던져지고, 짓밟히고, 화상을 당하고, 물탱크에 갇히고. 그녀는 이들의 말을 믿는다면 이렇게 당한 아이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로 이어졌고 하나하나가 이전 것보다 더 믿기 힘들었습니다. 많은 미스터리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넬리는 의심스러운 사망 증명서 여러 개를 발견했고 그녀의 책에는 관에 갇힌 화상소년, 익사, 감전사, 동사, 계단 사건, 질식, 창문 사건 등의 사망 스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들은 그곳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이 자연적이거나 사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셀리 데일 또한 성 요셉 고아원에서 아이가 죽거나 완전히 살해당한 것을 적어도 2번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바퀸도 계단 아래로 던져진 소녀의 코와 귀에서 피가 흘러내리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아이들이 계속해서 구타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케넬리는 수소문 끝에 그 당시 고아원 수녀 중 한 명인 프리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수녀는 케넬리에게 왜 과거의 학대에 대해 그토록 많은 질문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아이들을 발로 차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허락이 없다는 걸 알고 있죠. 프리실 수녀의 말은 당시 보육시설에서 체벌이 허용되었고
심지어 아이들을 발로 차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도 묵인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허락이 없다는 수녀의 말은 시대가 변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법적 제재가 강화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아동보호시설에서 얼마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에만 대략 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고아원을 거쳤습니다. 1930년대 정점을 찍었을 당시 미국 고아원은 1600개 이상이 있었는데 대부분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종교 단체에서 운영했습니다. 케넬리는 미국 외에 캐나다, 영국, 독일, 아일랜드, 호주에서 조사한 결과 가톨릭 고아원에 위탁된 어린이들이 심각한 학대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그중 호주의 크리스천 브라더스가 운영하는 곳에서는 1998년 영국 조사에 따르면 형제들이 한 소년을 100번 강간하는 경쟁 대상으로 삼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조사는 신체적 학대나 살인이 아닌 성적 학대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개인적인 잔혹함뿐만 아니라 조직의 체계적인 학대 결과 정말 엄청난 피해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긴 여정. 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교회는 지속적으로 소송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과 그들의 변호사들 그리고 기자들은 끈질기게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버몬트주 검찰총장실은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년간의 조사 끝에 특별조사팀은 약 3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공소시효로 인해 살인 혐의를 제외한 다른 범죄는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주에서 가장 큰 종교단체는 조사 이후 진행된 성요셉 회복정의 프로젝트에는 참여를 거부했지만 공개적으로 책임과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교구는 성명을 통해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를 향한 노력. 비록 형사처벌은 어렵게 되었지만 생존자들의 정의를 향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요셉 고아원 회복조사는 관련 기관들과의 대면 미팅 및 진심 어린 사과, 치유를 위한 기금 마련 및 기록 공개, 소송에 대한 공소시효 제거, 진실규명을 위한 참여 독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케넬리는 성요셉 고아원 사건의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현대적 검색 기술, 그리고 주정부와 연방정부, 언론사, 그리고 많은 개인들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조사를 하면 할수록 사건의 규모가 점점 거대해진다며 그녀가 수집한 방대한 자료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관할 곳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의 폐쇄적이고 잔혹한 세계는 마치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모두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아직도 복구하고 보고하고 다시 찾아내어 말해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케넬리는 이런 학대가 성요셉 고아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 전역의 다른 가톨릭 고아원에서도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이 현대 위탁 보호 시스템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의 실수를 통해 현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 제도의 실패, 오랫동안 은폐되어 온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이들의 용기. 여러분,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세상 스피커 세커였습니다.